안녕하십니까. 대한폐고혈압학회 홍보이사 세종병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대한폐고혈압학회 회장님이신 가천의대 정욱진 교수님을 모시고 폐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오실 때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해서 오시는데요. 폐고혈압과 일반 고혈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혈압은 잘 아시는 대로 심장에서 온몸으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이죠. 폐고혈압은 온몸을 돌아온 피가 폐로 가는 폐동맥이라는 데에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폐고혈압은 한 50만 명 정도. 그거는 이제 폐고혈압의 한 3%에 해당되는 굉장히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사실 100만 명당 우리나라에 한 3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6천 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만 높아져도 저희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의 폐동맥 고혈압이 많이 발견되는 연령대나 혹은 가족들 중에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면 나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대개는 이 폐소동맥이 작아지는 부분들이 여성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이 한 80%를 차지하고 주로 나타내는 연령이 40대 후반, 그러니까 갱년기의 중년 여성한테 많습니다. 40대 중반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거든요. 거기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이들의 엄마고 또 누구의 아내고 또 누구의 딸이자 뭐 며느리인데 그 중심적인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너무 안타깝죠. 그 치료제도 제대로 못 써보고 돌아가실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그 6천 명이라고 추산은 되는데 진짜 제대로 치료받는 사람은 한 1,5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안 받으면 평균 2.8년 내에 사망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내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될 질환이 되겠죠. 예, 그럼 교수님 치료받지 않을 경우 폐동맥 고혈압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추산되는 환자에 비해서 이렇게 치료되는 환자들이 적은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이게 증상이 딱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차고 피곤하고 좀 붓고 어지럽고 이 모든 증상은 가임기 여성 또 특히 갱년기 여성한테 있는 증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질환 때문에 생긴 건지 원래 그런 건지 갱년기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진단이 되기 힘들다. 이게 가장 큰 허들이 되겠고 심초음파 검사까지 이제 일단 해야지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교수님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굉장히 비특이적이고 사실 무조건 숨이 차다고 폐동맥 고혈압을 의심해서는 안 될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그 가까운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가셔야죠. 예를 들면 엑스레이, 심전도, 피 검사 같은 걸 하면은 이게 심장 쪽인지 폐 쪽인지 아니면 빈혈인지 이제 원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괜찮은데 숨이 차다. 그럴 때는 이 폐고혈압, 그 중에 폐동맥 고혈압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조기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조기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어떤 검사들을 해야 폐고혈압을 발견하고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기초적인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심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우리 심장 쪽에 초음파로 한 40분 이상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 심장이 커져 있고 폐고혈압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다. 그럴 때는 우심도관 검사 또는 우심도관 삽입술이라는 그러니까 이 가느다란 관을 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에 넣어서 압력을 재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압력을 재봐가지고 그 압력이 높다는 거가 나오면 이제 확진이 되겠습니다. 확진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배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센터에서는 그걸 굉장히 빠르게 하루에도 할 수 있고 대개 한 2박 3일이면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면 치료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앞서 교수님께서 치료받지 않으면
2, 3년밖에 못 산다 하시니까 환자들이 그 힘든 검사를 하고 2,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굉장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를 받게 되면 생존 기간이 좀 길어진 걸까요? 네, 그 폐동맥고혈압 치료제가 1995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저희 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지 않은 약제들도 있지만 2가지, 3가지 이렇게 병용요법을 하게 되면은 마치 항암 치료랑 비슷한데 굉장히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그다음에 전문 치료제에 의한 병용요법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은 평균 생존 기간을 10년 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평균 생존 기간을 13.1년, 5년 생존율은 72%에 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웃인 일본은 거의 95% 넘는 생존율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노력도 좀 들어가야 되고 외국계 제약회사들도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노력을 하면 이 생존율을 일본만큼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조기 진단도 중요하고 이제 약물도 잘 사용하면 과거에 비해서 생존율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치료약제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부작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치료제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좀 셉니다. 대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들이죠.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뼈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철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몸이 힘듭니다. 그 치료제들이 센 치료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내가 이 병을 꼭 이기고 말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는 3가지 경로의 치료제가 있었는데 액티빈 경로라고 해서 새로운 경로가 또 이제 거의 도입될 준비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치료 약제를 찾기 위한 피닉스라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약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들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다 쓰는 약인데 한 서너 가지의 약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외국계 제약회사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환을 극복하는 데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하나 더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폐고혈압 환자들 혹은 폐동맥고혈압으로 진단되면 환자분들이 희귀질환이라고 하고 숨이 많이 차니까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잘 드시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고 우울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제 이외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군 폐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을 뚫어놓은 다음에 운동을 해야지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 또 치료 효과가 되게 좋아진다. 왜냐하면 피가 자꾸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무리는 안 하고 적절한 운동 꼭 하셔야 되고, 제 환자분 중에 알코올에 의한 간경화라고 진단을 받고 이제 소화기 내과를 다니시는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연히 심초음파를 했는데 보니까 이 폐동맥고혈압을 이제 결국은 확진을 받게 됐어요. 폐고혈압 때문에 몸이 힘드니까 술을 드신 거예요. 근데 폐고혈압, 폐동맥고혈압이 또 간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경변인 줄 알고, 알코올에 의한 간경변인 줄 알고 치료를 하셨는데 알고 보면은 원인이 되는 질환은 폐동맥고혈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폐동맥고혈압을 치료를 하면서 알코올도 끊고 좋아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약제 치료라는 거를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 정신과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환자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감동적인 때가 많아요. 제가 물어보지 못한 거를 정신과 교수님이 찾아내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같이 치료해주면 이 효과가 더 배가가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좀 희망을 가지고 그것도 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폐고혈압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대한 폐고혈압학회, 저희들이 이제 패밀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한 폐고혈압 연구회 시절부터, 연구회는 저희가 2017년에 시작했고 폐고혈압 학회는 2년 전에 이제 학회로 됐는데,
그동안에 계속 폐고혈압 미리 알기 캠페인, 그래서 패밀리 캠페인, 가족을 위해서 폐고혈압을 미리 알자, 그런 캠페인 이름을 패밀리라고 해서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희망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폐고혈압을 미리 알면 희망이 있다. 패밀리 희망 캠페인으로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폐고혈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첫 번째죠. 폐고혈압이 어떤 질환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미리 조기에 발견을, 조기 진단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강력한 전문적인 치료를 하면은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대한폐고혈압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폐고혈압학회 회장님이신 가천의대 정욱진 교수님과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폐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토가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둠 스피로 스페로라고 이렇게 로마어로 이야기하면 하는 건데,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무리 힘든 질환이라도 노력하면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숨을 쉬는 한 희망을 갖고 저희가 이 질환을 극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숨 쉬는 한 희망이 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우울하고 힘든 날들이 많이 있을 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